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였던 제가 딸의 수술을 다른 나라 의사에게 맡기겠다고 했을 때 파리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간 5,800건의 뇌종양 수술을 집도하며 97.3%의 성공률을 자랑하던 제가 왜 갑자기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떠나려 했을까요? 그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의사협회는 경고장을 보냈고 동료들은 만류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자료의 내용을, 그리고 그 자료가 제 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의 필사적인 선택이자 한 의사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에르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큰 병원의 신경외과 수석과장이라는 직함이 제겐 자부심이자 부담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5,800건의 뇌종양 수술을 집도하며 97.3%의 성공률을 유지해왔고, 매년 유럽 각지에서 150명 이상의 의사들이 제 수술을 참관하러 왔으니까요. 미국 존스 홉킨스, 독일 샤리테 병원의 자문 요청도 늘 받아왔습니다. 제 진료실 벽에는 불가능한 수술은 없다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혼 후 혼자 키우는 딸 소피아가 직접 써준 글씨죠. 매일 아침 이 문구를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이자 12살 딸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제 어깨는 늘 무거웠지만 이런 딸의 응원이 저를 지탱해 주었죠. 2020년 2월의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7시부터 회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덜건의 수술 예약을 확인하고 유럽 각지에서 온 난치병 환자들의 차트를 검토하는 일상적인 하루였죠. 이날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때 소피아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어요. 체육 시간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겁니다. 평소 건강하던 아이였기에 처음엔 단순 어지럼증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에서 전해온 첫 소견은 심각했습니다. 왼쪽 시야 장애와 심한 두통을 호소한다는 거였죠. 병원으로 실려온 소피아의 MRI 결과를 확인하는 4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좌측 전두엽에서 발견된 3.8cm 크기의 종양, 그리고 뇌관 주변까지 이어진 불규칙한 음영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뇌압은 이미 25수은주 mm까지 상승했고 시신경 부종은 파퓰러데마 3단계로 확인됐습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병원의 표준 치료 지침은 명확했습니다. 6주간의 항암 치료 후 수술을 검토하는 것. 게다가 수술 대기자만 230명, 최소 대기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최소 2주를 기다려야 했죠. 그날 밤 소피아의 병실 앞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수많은 의학 논문을 검토하며 다른 가능성을 찾고 있었죠. 유럽의 주요 병원들은 비슷한 치료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의 경우 수술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서 모은 재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모병원 신경외과팀이 발표한 소아 뇌종양 수술 사례였죠. 특히 눈길을 끈 건 수치였습니다. 뇌관 주변 종양 제거 수술에서 99.1%의 성공률을 기록했고 14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97.8%에 달했습니다. 더구나 총 치료 비용은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의학저널에 게재된 후속 연구들이 이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었죠. 소피아의 CT스캔 자료를 보내자 서울 모병원은 48시간 이내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녘 파리의 풍경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의사로서의 자부심, 유럽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라는 명성, 그리고 파리 의대에서 쌓아온 경력.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낯선 나라의 딸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의사이자 아버지로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이 환자가 되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건 자신의 아이가 환자가 되는 순간이죠. 파리의대 의료진들은 제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종양학과 줄리앙 교수는 한국의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며 유럽 표준 치료법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소피아의 상태는 악화되어 갔습니다. 시력은 0.3까지 떨어졌고 두통으로 진통제 용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MRI 스캔 결과 종양은 매일 평균 0.5mm씩 성장하고 있었고 주변 조직의 부종도 심각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울 모병원에서 보내온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지난 5년간 소아 뇌종양 수술 238건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케이스별 MRI 영상과 치료 경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특히 수술 후 신경학적 합병증 발생률이 1.2%에 불과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의 평균 15%와 비교하면 믿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프랑스 의료보험은 해외 치료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모아온 제 연구비 전액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미국 병원의 견적 178만 달러과 비교하면 서울 모병원의 수술 비용 38만 달러는 상대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서울 모병원에서 보내온 실시간 화상 상담이었습니다. 3D 홀로그램으로 소피아의 뇌 구조를 보여주며 정밀한 수술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수술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술이었죠. 파리 샤를드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동료들의 만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의사협회에서는 제 결정이 비윤리적이라며 경고장을 보내왔죠. 아시아의 의료기관에 맹목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모병원 수술실은 5G 기반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수술 로봇의 정밀도는 0.1mm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실시간 신경계 모니터링 시스템은 유럽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최첨단 장비였죠. 소피아는 비행기에서 내내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평소 밝고 씩씩하던 아이였지만 이혼 후 둘이서만 지내다 보니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내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메일에는 서울 모병원 수술 성공률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집 또한 유사 케이스 12건 모두 완벽한 종양 제거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월의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는 이미 서울 모병원 국제진료센터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고 구급차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일단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제 태블릿에는 실시간으로 소피아의 생체 신호가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에 설치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병원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담당 의료진과 화상으로 소통이 가능했죠. 서울의 도심을 지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의사로서의 판단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선택이 이번에는 옳을 것이라는 직감 같은 것이었죠. 소피아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모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제 모든 상식이 흔들렸습니다. 접수부터 놀라웠습니다. 소피아의 파리 병원 기록이 이미 시스템에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고 3D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뇌 스캔 이미지가 담당 의료진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병원 간 의료정보 공유에만 평균 2주가 걸렸는데 이곳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심지어 파리에서의 투약 이력까지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약물 상호작용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실로 이동하는 과정도 충격적이었습니다. 7테슬라 초고 해상도 MRI는 프랑스에서 3년 뒤에나 도입될 예정이라던 최신 장비였습니다. 검사부터 판도까지 걸린 시간은 단 24분. 파리에서는 이 과정에만 보통 3일이 걸렸죠. 의료진 회의실에서 본 AI 진단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이 전 세계 12만 건의 뇌종양 수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최적의 수술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수술 성공률 예측은 98.7%, 예상 출혈량은 150cc 미만으로 계산됐죠. 검사 결과 설명은 더욱 체계적이었습니다. 프랑스라면 의사 한 명이 간단히 설명하고 끝났을 텐데 이곳에서는 각 분야 전문의 6명이 협진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설명이 3D 홀로그램으로 시각화되어 제가 이해하기 쉽게 구현됐죠. 수술실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16대의 3D 카메라가 수술 부위를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AI가 혈관과 신경의 위치를 0.01mm 단위로 식별해 수술 화면에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유럽 최고의 병원들에서도 본 적이 없었죠.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병실의 모든 생체 신호가 5G 네트워크로 통합 관제실과 연결되어 있었고 AI가 환자의 미세한 변화도 감지해 즉각적으로 의료진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환자의 표정 변화까지 분석해 통증 수준을 평가한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지난해에만 이와 유사한 수술을 47건 집도했다는 주치의는 세세한 수술 계획을 설명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수술 후 예상 경과도 단계별로 정확히 예측되어 있었죠. 병원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약물 투여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정확히 관리되었습니다. 오투약 가능성은 0.001%로 이는 유럽 평균 1.2%의 10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의사로서 부끄러웠지만 이곳의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의 모습 그 이상이었습니다. 복도에 걸린 인류를 향한 혁신적 의료라는 문구가 더 이상 과장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있을 소피아의 수술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껏 굳게 믿어왔던 유럽 의료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술실 관제센터의 벽면 모니터에는 소피아의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마취 시작 전 심박수 98, 혈압 110에 70, 산소 포화도 99%.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3D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AI가 제시한 최적의 수술 경로가 홀로그램으로 구현되는 동안 집도인은 0.02mm 단위로 로봇 팔의 움직임을 미세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온도 18도, 습도 40%로 최적의 환경이 유지되고 있었죠. 오전 8시 정각,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신경항법 장치가 종양 주변 1mm 이내의 모든 신경과 혈관을 실시간으로 감지했고 듀얼 로봇 암이 완벽한 동기화를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밀도였습니다. 수술 4시간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종양 제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AI 시스템이 즉각 대응 방안을 제시했고 로봇 팔이 0.3초 만에 지혈을 완료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수술이 중단되었을 상황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실시간 조직 분석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거된 종양 조직이 즉시 분자 레벨에서 분석되어 수술실 모니터에 표시됐고 AI가 잔존 종양의 위치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수술 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될 수 있었죠. 수술 6시간 차, 의료진의 집중력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뇌관 근처의 미세 종양 제거는 0.1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봇의 손떨림 보정 시스템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완벽한 정밀도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7시간 45분째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종양 제거율 99.9%, 주변 조직 손상 없음. 프랑스의 최고 병원들이 평균 12시간 걸리는 수술을 8시간 만에 더 완벽하게 해낸 것입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소피아는 왼쪽 시야가 선명해졌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 0.3이었던 시력이 0.8까지 회복된 것이죠. 신경학적 검사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뇌파 검사에서도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병리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종양의 완전 절제가 확인됐고 주변 조직 침범도 없었습니다. 재발 가능성은 5% 미만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었죠. 이제 제가 평생 기억할 순간은 수술이 끝난 직후 집도의가 건넨 말입니다. 선생님의 딸은 이제 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의료기술입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저는 그 자부심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지 3개월, 소피아의 회복은 의학적 기적이라 불릴 만큼 놀라웠습니다. 수술 부위는 2cm 미만의 흉터만 남았고 시력은 1.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측정된 모든 수치들은 정상 범위를 보였고 뇌파 검사에서도 이상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리 의료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서울 모병원의 수술 기록을 프랑스 의사협회에 제출했지만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AI 기반 수술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보수적인 유럽 의료계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죠. 그러던 중 극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중증 뇌종양 환자가 입원한 겁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은 케이스였죠. 저는 과감히 서울 모병원의 프로토콜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첫 시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 시간은 기존 대비 30% 단축되었고 환자의 회복 속도는 2배 이상 빨랐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프랑스 의료계는 드디어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우리 병원은 서울 모병원과 공식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국의 AI 수술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도 시작됐습니다. 매달 2명의 프랑스 의사가 서울로 연수를 가게 되었죠. 도입 1년 만에 수치로 드러난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뇌종양 수술 성공률이 92%에서 98%로 향상되었고 평균 입원 기간은 15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의료 비용도 30% 절감되었죠. 특히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이 12%에서 2% 미만으로 감소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전국 주요 병원에 도입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예산 15억 유로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프랑스 의료 역사상 가장 큰 혁신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 진료실에는 불가능한 수술은 없다는 문구 대신 새로운 글이 걸려 있습니다. 혁신은 편견을 버릴 때 시작된다. 소피아가 다시 써준 이 문구는 제가 겪은 변화를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의학회에서 제 경험을 발표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청중들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접하면서 그들의 시선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비 절감과 치료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의 시스템은 유럽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30년 의사 생활 동안 저는 늘 프랑스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의료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소피아의 건강한 미소를 볼 때마다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딸 소피아가 행복하게 웃으며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환자를 살릴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준 것을 넘어 의사로서의 제 삶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한국의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